밤손님이 남의 집 담장을 넘는 이유는 딱 하나지요. 갓나가는 물건을 훔쳐서 제 주머니를 불리는 것. 헌데 여기 훔치러 들어갔다가 빗자루질만 실컷 하고 나온 기가 막힌 도둑놈이 있습니다. 물건을 훔치는 시간보다 걸레를 빠는 시간이 더 길었던 조선팔도 전무후무한 결벽증 도둑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메마른 가슴을 적시는 눈물과 감동, 그리고 오늘은 배꼽 빠지는 웃음까지 준비한 시간. 황금여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밤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갈 통쾌한 이야기 한 자락 들려드릴 텐데요. 우리 번님들은 평소 청소하는 걸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귀찮아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빗자루 들고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그럼 청소하다 정분이 나버린 기상천외한 두 사내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옛날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보다 조금 더 뒤 충청도 어느 고을에 덕구라는 사내가 살았습니다. 이 덕구로 말할 것 같으면 낮에는 점잖게 서당 훈장님 흉내를 내고 다녔으나 밤만 되면 검은 복면을 쓰고 남의 집 담장을 제 집 드나들 듯 넘나드는 대도 일명 비단손이었습니다. 왜 비단손이냐? 물건을 훔칠 때 비단결처럼 부드럽게 소리 소문 없이 가져간다고 해서 붙은 별명이었지요. 헌데 이 덕구에게는 도둑으로서는 아주 치명적이고도 말 못할 병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지독한 결벽증이었습니다. 저기 저 문고리 끈적한 것 좀 보게. 저걸 잡고 문을 열라고? 차라리 혀를 깨물고 말지. 보셨지요? 훔치러 들어간 대감마님 안방 문고리에 먼지가 앉아 있으면 품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닦고 나서야 문을 여는 시기니 도둑질하는 시간보다 닦는 시간이 더 걸리는 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덕구는 며칠째 쌀독이 비어 배에서 천둥 소리가 나자 큰맘 먹고 마을 끝자락에 있는 기와집을 털기로 작정합니다. 그 집 주인은 한양에서 내려온 김선비였는데 겉보기엔 번듯한 기와집이라 곳간에 쌀가마니 깨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달도 숨어버린 그날 밤 덕구는 깃털처럼 가볍게 김선빈의 담장을 훌쩍 넘었습니다. 집채만 으리으리하지 경비 하나 없구나. 오늘은 횡재하는 날이다. 덕구는 익숙한 솜씨로 안방 문틈에 칼을 넣어 잠금 장치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발을 디뎠는데 그 순간 으악, 뭐야 이거, 끈적거리잖아. 비단손 덕구의 발바닥에 닿은 것은 차가운 방바닥이 아니라 먹다 남은 곶감씨, 밟혀서 터진 밥풀,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끈적한 액체였습니다. 덕구가 놀라 호롱불을 켜서 방 안을 비춰본 순간 그는 그만 기절초풍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이게 사람 사는 방이야? 돼지우리야? 아니, 돼지도 이것보단 깨끗하게 살겠다. 방 안 풍경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벗어놓은 버섯은 구석에서 곰팡이가 피어 버섯을 키우고 있었고 읽다만 책들은 밥상 위에 널브러져 국물이 튀어 있었으며 방바닥은 먼지가 솜니불처럼 두껍게 깔려 밟을 때마다 푸석 소리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 쓰레기 더미 한가운데서 집주인 김선비는 입을 쩍 벌리고 코까지 골며 자고 있었지요. 더 가져오너라. 술이 달구나. 도둑질하러 들어온 덕구였지만 훔치고 자시고 할 정신이 없었습니다. 일단 발 디딜 틈이 있어야 훔치든 말든 할 것 아닙니까? 덕구의 이마에 핏줄이 섰습니다. 그의 결벽증이 발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참아야 한다. 나는 도둑이다. 물건만 챙겨서 나가면 그만이다. 저기 저 자개농만 열면 되는데 가만
저기 자개농 손잡이에 묻은 저 누런 건 뭐야? 코딱지야? 덕구는 결국 참지 못했습니다. 품에서 도둑질 도구 대신 챙겨 다니던 행주를 꺼내 들고 말았습니다. 에이씨, 몰라. 일단 길은 터야 훔칠 거 아니냐. 그때부터 덕구의 눈물겨운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자고 있는 김선비를 깨우지 않기 위해 덕구는 숨소리도 죽인 채 방바닥에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썩은 귤 껍질을 집어들며 헛구역질을 하고 굴러다니는 술병을 치우며 인상을 찌푸렸지요. 어느새 방바닥이 보이기 시작하자 이번엔 뽀얗게 앉은 먼지가 거슬렸습니다. 아, 기왕 하는 거 저기까지만 닦자. 딱 저기까지만 닦고 훔치는 거야. 하지만 결벽증 환자에게 적당이란 없는 법. 한번 걸레질을 시작한 덕구의 손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방바닥을 윤희나게 닦고 나니 더러운 문창호지가 눈에 들어오고 문창호지를 털고 나니 어지러운 책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덕구는 책장의 책들을 가나다 순서대로 크기별로 색깔별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묘하게 기분이 상쾌해지는 이 느낌. 도둑질할 때보다 더 큰 희열을 느끼는 덕구였습니다. 그래, 책장은 역시 각이 생명이지. 이제야 좀 사람 사는 집 같네. 후, 힘들었다. 이제 훔쳐볼까? 그때였습니다. 창밖에서 닭이 회를 치며 울었습니다. 꽃기요. 덕구는 깜짝 놀라 창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날이 훤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라, 벌써 아침이야? 나 밤새. 뭐 한 거야? 청소만 하다가 밤을 꼴딱 새웠잖아. 아이고 내 팔자야. 덕구는 훔치려던 은수저는 건드리지도 못하고 제 행주와 빗자루만 챙겨서 부랴부랴 담을 넘어야 했습니다. 빈손이었지만 이상하게 발걸음은 가벼웠지요. 잠시 후 해가 중천에 떠서야 눈을 뜬 게으름뱅이 김선비. 기지개를 켜며 일어나려다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찍고 맙니다. 아이고 엉덩이야. 헌데 방바닥이 왜 이리 미끄러워? 기름칠이라도 해놨나? 눈을 비비고 주위를 둘러본 김선비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분명 어젯밤까지만 해도 돼지우리 같던 방이 임금님 침전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으니까요. 책들은 줄을 맞춰서 있고 냄새나던 옷가지는 칼주름이 잡혀 개어져 있고 방바닥에서는 향긋한 냄새까지 났습니다. 이게 무슨 조화란 말인가? 내 평소 덕을 많이 쌓고 책을 가까이 하였더니 하늘이 감동하여 우렁각시를 내려보내신 게로구나. 오, 조상님, 감사합니다. 김선비는 그 자리에 넙죽절을 올렸습니다. 자기가 게을러서 안 치운 건 생각도 안 하고 그저 자신의 고매한 인품덕이라 착각한 것이죠. 한편 집에 돌아온 덕구는 억울해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미쳤지, 미쳤어. 거기 가서 남 좋은 일만 시켜주고 왔네. 내 노동력이 얼만데. 쌀 한 톨 못 건지고 청소 봉사라니. 덕구는 이를 갈았습니다. 내 오늘 밤엔 기필코 훔치리라. 어제 청소하느라 못 훔친 것까지 이자 쳐서 싹 다 털어오리라. 도끼를 품은 덕구는 그날 밤 다시 김선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깨끗하게 치워놨으니 오늘은 들어가자마자 물건만 쏙 빼오면 되는 아주 쉬운 작업이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건 덕구의 착각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덕구는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아니, 하루 만에 어떻게 다시 이 꼴을 만들어놔. 사람이냐 짐승이냐. 하루 사이 김선비는 기적의 우렁각시를 믿고 더 신나게 어질러 놓았던 겁니다. 먹다 남은 술상은 그대로고 갓벗은 버선은 밥상 위에 올라가 있고 벼루는 엎어져서
먹물이 방바닥을 흐르고 있었습니다. 덕구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물건을 훔치겠다는 욕심보다 당장 저 엎어진 먹물을 닦지 않으면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먼저 밀려왔습니다. 안 돼. 저 먹물이 문지방을 넘으면 나무 틈새에 스며들 거야. 그러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아. 으아, 안 돼. 결국 덕구는 또다시 걸레를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먹물을 닦아내고 밥상을 치우고 냄새나는 버선을 빨래터로 가져가 박박 문질렀습니다. 그날 밤도 덕구는 김선비의 집안 구석구석을 닦고 조이고 기름치느라 땀을 한 바가지 흘렸고 또다시 빈손으로 새벽 이슬을 맞으며 도망쳤습니다. 이 기이한 일은 사흘, 나흘, 닷새가 지나도록 계속되었습니다. 덕구는 매일 밤 다짐했지요. 오늘은 절대 청소 안 해. 진짜 훔치기만 할 거야. 하지만 문을 여는 순간 엉망진창인 방을 보면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이제 덕구는 김선비의 취향까지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이 양반은 베개를 높게 베는 걸 좋아하니 두 개를 겹쳐놔야지. 양말은 뒤집어서 벗어놓으니 다시 뒤집어서 빨아야지. 도둑이 아니라 완벽한 살림꾼이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한편 김선비는 매일 밤 찾아오는 우렁각 씨의 정체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어떤 고운 여인이기에 이리도 살림 솜씨가 야무진지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지요. 필시 선녀처럼 고운 자태일게야. 내 오늘 밤엔 기필코 우렁각 씨의 옷자락이라도 잡아보리라. 일주일째 되던 밤, 김선비는 자는 척을 하며 이불 속에 숨어 실눈을 뜨고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문이 열리고 검은 복면을 쓴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김선비의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오, 드디어 오셨구나. 나의 각시. 헌데 들어온 각시의 행동이 좀 이상합니다. 들어오자마자 한숨을 푹 쉬더니 익숙하게 빗자루를 집어들고는 욕을 중얼거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오, 이 게으른 인간. 오늘은 곶감씨를 천장에다 붙여놨네. 제주도 좋다, 제주도 좋아. 내가 이것 떼면 성을 간다, 성을 가라. 걸걸한 사내의 목소리. 김선비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선녀가 아니라 웬 시커먼 사내가 방을 쓸고 닦고 있는 겁니다. 덕구는 김선비가 깨어있는 줄도 모르고 엎드려서 걸레질을 하며 엉덩이를 실룩거렸습니다. 그리고 잘 개어진 옷가지를 옷장에 넣으려는 순간 꼼짝 마라. 내 놈 정체가 무엇이냐. 으악, 사람 살려. 덕구는 너무 놀라 뒤로 넘어지면서도 손에 든 걸레를 놓지 않았습니다. 김선비가 호롱불을 밝히고 덕구의 복면을 벗기자 땀범벅이 된 덕구의 억울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아니, 너는 아랫마을 사는 덕구 아니냐? 내 놈이 왜 밤중에 내 방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느냐? 그게 날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실은 물건을 훔치러 들어왔는데 방이 너무 더러워서 도저히 그냥 볼 수가 없어서. 뭐라? 훔치러 왔다가 청소를 했다고? 네. 제가 좀 깔끔한 걸 좋아해서요. 훔치는 건 깜빡하고 청소만 하다 보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요. 제발 관아에 고발만은 말아주십시오. 덕구는 싹싹 빌었습니다. 포졸들에게 잡혀가 곤장을 맞을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했지요. 그런데 그때 김선비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김선비는 덕구가 내민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니, 내가 왜 너를 고발하느냐? 이리 훌륭한 인재를. 네, 인재라니요? 덕구야, 아니 덕구 선생. 내 평생 이렇게 청소를 잘하는 사람은 처음 보았네. 자네가 다녀간 뒤로 내 비염이 싹 났고 잠자리가 구름 위처럼 편안했네. 내 부탁 하나만 하세.
무슨 부탁입니까요? 우리 집 집사가 되어주시게. 내 월급은 섭섭지 않게 주겠네. 자네가 원하는 만큼 쌀을 퍼가도 좋고 비단을 가져가도 좋네. 제발 나를 버리고 가지 말게나. 나는 자네 없인 이제 못 살아.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갔습니다. 도둑이 주인에게 비는 게 아니라 주인이 도둑에게 제발 집에 들어와 달라고 비는 꼴이 되었으니까요. 덕구는 얼떨떨했습니다. 도둑질하다 잡히면 곤장 예약인데 취직이 되다니요? 게다가 훔치는 것보다 훨씬 쏠쏠한 월급까지 준다니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밥도 주고 옷도 주고 돈도 주십니까? 주고 말고. 대신 조건이 하나 있네. 내일 아침까지 저 사랑방 창고 정리도 좀 부탁하네. 거기가 아주 난장판이거든. 난장판이라고요? 걱정 마십시오. 제 손이 닿으면 쥐새끼도 미끄러질 만큼 반질반질해집니다. 그날부로 전설의 도둑 비단손 덕구는 전설의 집사 덕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김선비는 덕구 덕분에 집안이 번창하여 훗날 높은 벼슬까지 올랐고 덕구는 김선비의 집안 살림을 도맡으며 평생 먼지 한 톨 없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게으른 주인과 결벽증 도둑,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이보다 더 완벽한 천생연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사 참 알 수 없습니다. 나쁜 짓 하러 들어갔다가 평생 직장 얻어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말이지요. 어쩌면 우리네 인생도 꼬인 매듭을 풀려다 더 좋은 인연을 만나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도둑질보다 청소가 더 쉬웠던 덕구의 사연, 여러분의 속까지 시원하게 닦아드렸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황금여와의 손을 잡아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더 기막히고 가슴 뛰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